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맞벌이 딩크 부부로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제 생각엔 오늘 제 사연은 결혼하신 분들은 물론 미혼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사연이라고 확신합니다. 결혼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결혼으로 가는 그 과정도 그렇지만 결혼 후 생활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화합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죠. 제가 살아보니 결혼 후 부부의 삶이 딱 세 가지 길로 나뉘는 게 첫째는 원만히 서로 이해하며 사는 길, 둘째는 서로 원수가 되어 헤어지는 길, 셋째는 어느 한쪽 집안을 손절하고 부부 둘만 잘 사는 길,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저는 그중 몇 번째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고약한 홀 시모 때문에 시가와 연 끊고 살고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부터도 쉽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최고인 줄 아는 시모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들 소중한 건 다른 집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저희 시모는 유달리 자기 아들이 최고 잘난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럼 시댁도 엄청 잘난 집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 시댁과 친정은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고 현금 자산도 많지만 부동산 쪽으로도 자산이 있으십니다. 반대로 시댁은 홀 어머니의 남편 동생이 25살 시누이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니 50대 후반이시고요. 식당 일하시다가 남편 대학 졸업 후 그만두셨고 아들한테 생활비 내놓으라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결혼 전부터 남편이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부친 걸로 압니다. 당연히 명절, 생신, 어버이날은 따로, 용돈 따로 드렸겠죠? 형편이 그렇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연애할 때였나 한 번은 남편 엄마가 생활비 닥달하는 걸 데이트 중에 본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서 무척 곤란해했고요. 저에게는 부모가 자식에게 전화로 생활비 부치라고 닥달하는 그 상황이 이해 불가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용돈을 주셨으면 주셨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현중 씨, 어머니는 혹시 현중 씨가 드리는 생활비 말고는 수입이 없으신 거야?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들으면 현중 씨는 저축도 못하겠다. 동생도 25살이라며? 같이 돈 벌어서 좀 분담할 순 없어? 왜 혼자 그렇게 짊어지고 그래? 간간히 일은 나가시는데 아프시기도 하고 체력도 없다고 힘들다 그러시네. 내 동생한테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망나니 짓 안 하고 다니는 거에 감사해야지. 우리 집과 환경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런 말을 담담하게 하는 남편이 측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중에 내가 같이 감당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숨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쭉 지켜본 바로는 예비 시부는 자기가 돈을 받아야 할 때를 날짜로 정해놓고 계신 건지 남편이 하루라도 생활비가 늦거나 돈 줘야 할 때 안 주면 득달같이 전화가 와서는 돈 떨어졌다는 소리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로 남편의 엄마가 보통분이 아니겠구나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편과 데이트를 하는 도중에도 남편에게 줄기차게 전화를 한다거나 어디에 누구와 있는지 코치코치 캐물은 적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진지한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저는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 자리가 왜 중요한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가평으로 1박으로 여행을 갔는데 둘이 식사를 하는 중에 어머니한테 영상통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어디니? 오늘 저녁에 집에서 먹을 거지? 엄마, 오늘 여자친구랑 가평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같이 밥 먹고 있어요. 하루 자고 올 거라고 오늘 말씀드린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래? 나는 오늘 올라올 줄 알았다. 좋은데 니들끼리만 다니니? 엄마도 좀 데리고 다니고 그래라. 엄마도 가고 싶은데 왜 너네만 다니니? 현지가 엄마 챙기는 것도 아닌데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벌써부터 여자친구만 챙겨?
이러시는데 나중에는 눈치가 보여서 데이트하는 내내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런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거 솔직하게 말 못했어요. 그런데 만나는 동안 그런 일이 많아지니 저도 자꾸 서운한 게 쌓이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남편, 이런 어머님과 동생과 한 집안 사람이라는 게 안 믿어질 정도로 성실하고 인간적으로도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대학교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과외니 호프집이니 아르바이트 닥치는 대로 다 해서 자기 학비 됐고요. 4년 내내 고생해서 자기 힘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저희 부부는 같은 대학교 동문이에요. 졸업과 취업 준비를 모두 같이 옆에서 지켜봐준 동지이자 서로를 깊이 사랑합니다. 저는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과 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남편 역시 그랬습니다. 서로 취직하고 자리 잡으니 당연히 결혼하자는 말 나왔고요. 솔직히 말하면 프로포즈는 제가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한테 한 말이 참 가슴 아프게도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나는 너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게 미안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돈도 많이 없는데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게 고맙기도 하고. 이런 부족한 나이인데도 괜찮다면 너랑 평생 같이 살고 싶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만데 그런 걸 걱정해? 이제 우리 같이 돈 벌어서 앞으로 떵떵거리며 살 일만 남았으니 그거나 고민해. 남편은 저에 비해 자기가 많이 모자란 게 많다고 입만 열면 미안하다고 하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남편의 형편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고 또 어렵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남편이 미안해하는 부분은 전혀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남편 하나만 있으면 결혼하는데 아무 장애물이 없을 거라 착각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막상 말로만 듣던 예비시댁에 처음 찾아간 날, 사실 좀 놀라긴 했습니다. 예비시댁이 사는 곳은 일산의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다행히 그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마련한 집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후 세 식구 먹고 사는데 바빠 여유가 없어 집을 옮기거나 재테크를 하는 건 어려웠다고 합니다. 오래 연애를 했지만 시댁에 간 건 처음이었고 신우와 시모도 그때 처음 알아봤습니다. 남편과 가서 식사하기 전에 거실에서 절 드리고 선물 건네드리고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첫인상은 저를 반기시는 모습에 내가 그동안 이 사람 어머니에 대해 오해를 했었나? 하고 잠시 착각을 하기도 했어요. 예비 시모는 처음에는 보통의 부모라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물으셨습니다. 몇 살이냐? 직업은 뭐냐? 부모님은 뭐 하시고 형제자매는 어떻게 되는지 전부 대답해드렸고요. 예비 시모께서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많이 들떠 계시더라고요. 아직 식 올리지도 않았는데 자녀 계획도 물으시고 둘은 낳아야 된다고 하시고 아이 이야기를 막 하셨고요. 거기까진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제 일에 대해 물으시더라고요. 일하는 거 힘들진 않아? 이런 식으로 물으시길래 일하고 돈 버는 걸 기특하게 여기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남들도 다 일하면서 애까지 키우며 사는데요.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예비 시모가 일하면서 집안일도 하고 우리 아들 밥도 차려주고 하려면 힘들 텐데. 혹시 애 낳으면 일은 어떡할 거니? 하시는데 거기부터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결혼하면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돕고 같이 해야죠. 했더니 일하느라 바빠도 우리 아들 밥은 굶기지 말어라. 아침은 꼭 챙겨줘야 된다. 우리 아들은 아침 못 먹으면 엄청 예민해지고 일을 못해. 아침은 바빠도 꼭 챙겨야 된다. 알았지? 일하느라 바빠도 아침은 꼭 챙기라는 말이 왜 그렇게 싸한지. 저도 할 말은 참고 사는 성격은 아닌지라 서로서로 같이 차려주고 챙기고 함께 해보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대답하긴 했는데요. 그때 예비 남편이 안 끼어들었으면 더 이상 대화가 안 이어질 뻔했어요.
엄마, 엄마도 나 힘들다고 아침 안 챙겨주면서 그런 말을 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잔소리 벌써 하지 마요. 아들의 핀잔을 들은 예비 시모는 아들에게 잠깐 눈을 흘기시더니 이내 저를 보고 말을 이어가셨어요. 모은 돈이 한 얼마 정도야? 오해는 하지 말아라. 대충 내가 알아야 예단이니 뭐니 청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니. 네, 결혼 비용으로는 5천 정도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5천이라. 결혼하면 혹시 어디서 살 생각이니? 예비 시모의 그 질문을 듣자마자 저는 의중을 파악했습니다. 신혼집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구나 하고요. 아, 현중 씨가 4천 정도 모았다고 해서요. 제가 친정 도움 조금 받아서 회사 근처로 전세 얻을까 해요. 어차피 대출은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둘 다 모은 돈이 많지 않으니 예단이니 혼순이 하는 건 간소하게 했으면 합니다. 혹시 나중에 상견례 할 때 말 나오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말씀드려요. 남편 쪽에서 집을 해올 형편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서 미리 상의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남편도 모은 돈이 많이 없는 걸 미안해했고요. 하지만 서로 맞벌이하면 3년 내에는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고 친정에도 미리 말씀드려 놓았고요. 물론 친정에서 집 하나 해주시는 거 일도 아니지만 괜히 남편이 자격지심 생길까 봐 조심스러워서 양가에서 최대한 도움 안 받고 우리 힘으로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원래 남편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생각이 참 바른 사람이라고. 저희 집에 먼저 인사 갔을 때 남편 얘기 다 듣고 나셔서는 자신들 걱정은 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대답을 들은 시어머니가 마뜩찮다는 표정으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 아들같이 잘난 사위 얻으면서 너희 집에서 집 하나 안 해주시겠다고 하니? 내가 듣기론 네 친정이 못 사는 것도 아니라면서? 너 지금 사는 오피스텔 그것 빼도 보증금이 꽤 되는 거 아니었어? 이러시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사는 오피스텔은 제가 입사하면서 출퇴근 힘들까 봐 부모님이 얻어주신 거였습니다. 보증금 1억 5천이 들어가 있는 거였고 역 근처라 비싼 데다 좀 좁기도 해서 신혼집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집은 뺄 생각이었고 보증금은 당연히 부모님께 돌려드릴 거였고요. 어머니, 그 집은 전세 보증금 빼서 부모님 돌려드려야 하고요. 제 돈이 아니에요. 최대한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저희 힘으로 간소하게 하자고 현중 씨랑 미리 얘기했고요. 예, 누구 맘대로 어른하고 상의도 없이 니들끼리 결정을 하니? 너 같으면 귀한 아들 장가보려면서 처음부터 대출받고 시작하게 하고 싶을 것 같아? 어머니 말씀에 제가 당황하자 남편이 끼어들어 상황을 종료시키긴 했지만 인사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제 눈치만 살폈고요. 민경아, 기분 나빴지? 우리 엄마가 좀 유난스러운 게 있어서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결혼하는 건 알아서 할 거라고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마음 풀어. 아니야. 그냥 오늘은 생각이 많네. 어머니는 우리가 돈 없이 시작하는 게 걱정되시는 거겠지? 우리 집이 여유가 없는 게 이럴 때 참 면목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마. 그것 때문에 심란한 거 아니야. 제가 심란한 건 남편이 돈이 없는 것도 우리가 대출을 받아 신혼을 시작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예비 시모의 말투와 저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심란한 거였어요. 제가 공주처럼 잘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인데 문득 부모님께서 조금 전 내 상황을 보셨다면 기분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그 후로도 결혼 준비하면서 그런 자잘한 문제들은 많았지만 다 제외하고 가장 크게 문제가 터졌던 것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예비 시모 집에 인사를 하고 나서 상견례를 했는데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 남편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정말 사람 됨됨이 하나 보고
저 결혼 결정하신 분들이라 이미 시댁 사정은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다만 남편을 미리 보신 저희 부모님은 아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운 시모도 좋은 분이실 거라 내심 기대를 하셨던 듯 싶어요. 또 집의 첫 번째 혼사라 제가 간소하게 결혼하는 게 영 마음에 걸리셨는지 친정엄마가 저한테 상의도 없이 상견례 자리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혹여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돈댁에서 괜찮으시다면 아이들 집은 저희 쪽에서 해주고 싶습니다. 마침 분양받은 새 아파트 입주 시기가 애들 결혼 날짜 몇 달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신혼집으로 그 집을 줄까 하는데요. 저희 딸이 싫다고 할까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집이야 어느 쪽이든 여유 있는 데서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일이 훌륭한 사위 얻는데 저희가 기꺼이 해주고 싶네요. 저는 놀란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은 건 예비시모도 마찬가지인지라 표정을 보니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고요. 당연히 거절할 이유 없었고요. 암요. 우리 아들이 좀 잘났나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사돈. 애들이 집 없이 출발하는 게 영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감사하단 말은 하나 없이 웃으며 말하는 예비시모를 보는 엄마 표정에 잠시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치긴 했습니다. 대신 혼수는 사위가 모은 돈으로 하고 예단은 안 하는 걸로 하시지요. 단호한 친정엄마의 말에 시모가 잠시 멈칫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요. 제일 큰일이 해결되어 저도 참 기쁩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집은 2년 전에 친정아빠가 역세권의 좋은 아파트가 나왔다며 산 서울 근교 수도권 남부의 24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저 결혼할 때 주신다니 너무 감사했죠. 물론 제가 부모님께 집 해달라, 차 해달라 조르면 해주실 분들이지만 저는 부모님의 재산이 제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남편이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봐 더 객기를 부리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집을 해주시겠다 하시는 부모님 말을 듣고 나서는 솔직히 마음속에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신경 써주셔서요. 제 말에 친정엄마가 낮게 한숨을 쉬며 그러셨어요. 딸 시집 보내면서 빚잔치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딨니? 엄마가 능력이 있으니까 해주는 거지. 형편 안 되면 못 해줄 수도 있는 거다. 집이야 어느 쪽이든 여유되는 쪽에서 해주는 게 맞지. 현중이도 아마 많이 속상할 거야. 어차피 너랑 동생 시집 갈 때 도움 주려고 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받아라. 처음에 시작할 때 집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야. 엄마가 다 아니까 그러는 거다. 네 시어머니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집을 우리 쪽을 사면 너한테 괜한 소리 안 할 거 아니니? 엄마도 나름 계산한 거다 너. 이렇게 속상함을 감추고 말씀하시는 엄마 말에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문제가 해결되니 다른 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정해지고 결혼식 식장 입장만 남겨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저에게 틈만 나면 막말 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웨딩 촬영을 앞두고 있던 때였는데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남편한테 말하지 말고 저 혼자 집에 잠깐 들르라는 어머니 말에 무슨 급한 일인가 하고 부랴부랴 갔는데요. 거기서 시모가 하는 말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다. 아들 결혼하는데 예단 안 하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구나. 주변에서 보는 눈도 있는데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불렀어. 내 생각엔 현금 1,000만 원하고 네 시누이 가방 하나 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니? 어머니, 그건 상견례 때 다 결정한 거 아닌가요? 저랑 현중 씨랑 주고받을 예물만 간단히 하기로 한 건데요. 저한테 꾸민비 돌려주지도 않으실 거잖아요. 제가 말하니 어머니가 화를 발끈 내시더라고요.
꾸민비 안 줄 거 생각하고 1,000만 원만 하라는 거잖아. 여우 같은 이라고. 너는 왜 그리 욕심이 많아? 힘들게 아들 키워놨더니 죽 써서 개준 꼴인 내 입장을 생각해봐라. 너네 친정에서는 집 꼴랑해주고 대리사위 드리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막말로 네 친정에서도 우리 아들이 놓치기 아까우니 집까지 턱 하고 내주는 거잖아. 이러시는데 순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 결혼 없더라도 할 말은 해야지 싶어 저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 쪽에서 집 해오는데 현중 씨가 해오는 혼수 비용 그거 10%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아파트 얼마짜리인지는 알고 계시냐고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한테 그렇게 집 턱턱 해주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마음에 안 짜셔서 예단까지 바라시는지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한테 말 못하겠네요. 뭐가 마음에 안 차겠니? 나는 네가 마음에 안 찬다. 우리 아들 정도면 그 학벌에 그 외모에 직업도 좋지.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데 너랑 오래 만난 의리로 결혼하는 거 아니냐? 너도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나겠니? 아쉬운 쪽에서 당연히 돈을 써야지. 아무튼 내 의견이니 너네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라. 기가 막힌 예비시모 말에 남편 통해 친정부모님 의견 전하겠다 말하고 뛰쳐나오듯 집을 나왔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한참을 속끓이던 저는 친정부모님께 예비시모의 요구를 말씀드렸고요. 그 얘기를 들은 저희 친정부모님 엄청 노발대발 하시면서 결혼 엎으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솔직히 상견례 때 남편은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시모 언행을 보시고는 걱정도 하시고 달거워하지 않으셨는데 결국 이 사달이 났다면 노여워하셨어요. 아빠는 노발대발하시며 당장 제 예비 남편을 집에 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당장 우리 집으로 오라는 친정아빠의 말에 예비 남편은 늦은 시간인데도 허겁지겁 집에 왔고요. 혹시 우리 딸한테 자네 엄마가 한 얘기 들었나? 영문을 모르는 얼굴인 예비 남편에게 친정아빠가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우리 딸 결혼시키는 건 다른 거 하나 안 보고 오직 자네만 보고 결혼시키는 거네. 근데 오늘 자네 모친이 우리 딸한테 예단 요구하시면서 막말을 했다지? 예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자네 모친이 그런 식으로 우리 딸을 대하나? 나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할까 하네. 아빠의 말에 예비 남편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장인어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저한테 아무 말 없으셨고요. 민경이가 저한테 말했으면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차분히 말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빠도 살짝 누그러지시더라고요. 자초지정을 들은 그 사람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어머니가 말한 건 없었던 일로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말씀 다시는 못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예비 남편 모습을 보고 아빠는 안심하셨는지 자네가 확실히 말씀드리게. 앞으로 결혼에 대해서 말할 게 있거든. 우리 딸한테 하지 말고 자네를 통하거나 우리한테 직접 전화하시라고 말이야. 이런 일 또 있으면 우리 딸 이 결혼 안 시킬 거니 그리 알게. 네,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저는 남편 태도 봐서 아니다 싶으면 정말 파혼할 생각까지 했었는데 예비 남편은 똑똑한 사람이라 자기가 줄 서야 할 때가 어딘지 확실히 알더군요. 민경아, 너 그런 일 있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내가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다음에 엄마가 너 혼자 오라는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 절대 너 혼자 가지 말고. 그래도 현중 씨 엄마인데 내가 어떻게 그래? 결혼하기도 전에 시어머니 될 뻔하고 트러블 있는 거 골치 아플 것 같아서 나중에 말하려고 했지. 제 말을 듣고 예비 남편은 엄청 미안해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난리를 치고 며칠 후에 친정엄마가 저 일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셨고 화가 나 흥분한 상태로 이러시는 겁니다. 민경이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파혼은 쉬워도 이혼은 어려운 거야. 가만 보니 네 시모 보통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결혼하면 너 말라 죽이겠구나.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래요? 엄마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전화하기 30분 전 예비 시모에게 연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해 들은 후 저는 결혼하지 말아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안 그래도 심란하게 며칠을 저 때문에 고민하셨다는데 갑자기 온 사돈댁 전화에 가슴이 덜컥하셨다는군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예비 시모가 인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부인. 애들 결혼이 코앞인데 많이 바쁘시지요? 네, 이래저래 딸 자식 결혼 앞두니 생각이 많아서 심란하죠. 무슨 일로 전화 주셨나요? 원래 민경이 불러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들놈이 뭔 소리를 듣고 왔는지 저한테 며느리 오라가라 하지 말라면서 난리를 치대요. 며칠 전에 민경이 불러 예단 문제를 얘기하긴 했는데 이놈이 없던 일로 하라고 어찌나 화를 내는지. 암튼 제가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엄마는 예비시모 그 말을 듣고 거기서 사과라도 하시려나 하고 추측하셨다네요. 물론 그 추측은 시모의 이어진 말에 빗나갔지만요. 예단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견례 때 그러기로 한 거니 예의가 아니라는데 어쩌겠나요. 아들을 제가 이길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제가 전화드린 건 애들 집 문제를 좀 상의할까 해서요. 제가 듣기로 그 집이 24평이라지요. 서울 근교니 출퇴근은 어렵지 않겠지만 집이 좀 좁다 싶어서요. 엄마는 예비시모 말을 들으면서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못하고 듣고 있다가 겨우 한마디 하셨대요. 애들 신혼살림 차리기는 딱 좋은 평수인데요. 요즘 아파트 구조가 워낙 잘 빠져서 실제로 보면 30평대처럼 보입니다. 좁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아니요. 나중에 애 태어나면 좁을 겁니다. 신혼살림 들어차면 꽉 찰 거고요. 그 댁에서 여유가 있는 거 저도 들어서 알고요. 전세 준 집도 거기보다 위치가 더 좋고 평수 넓다고 들었네요. 당연히 서울이니 집값은 비교도 안 될 거고요. 기왕 해주시는 거 그 집 해주시죠. 혹시 압니까? 나중에 합가할 수도 있는 건데 20평대는 영 좁지 싶네요. 당당하게 다른 집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예비시모 태도에 기가 차서 할 말을 잊으셨다고 하네요. 사돈, 그 말 하려고 저한테 전화 주셨습니까? 지금 아들 가지고 저희 집안이랑 장사하자는 건가요? 그럴 거였으면 그 댁 조건이 저희 쪽에서도 택도 없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지난번 예단 문제로 속상한 게 아직 마음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시니 이 결혼 아무래도 아니다 싶네요. 오늘 그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고 전화 이만 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위험한 도박을 하신 거였어요. 친정에서 집까지 해준다며 사위로 맡겠다고 하니 아쉬운 게 우리 쪽이라 착각을 하고 더 어려운 배에 베팅을 해보신 거였죠. 물론 아니면 말고 하는 계산도 있었겠죠. 엄마에게 예비시모와 전화 내용을 들은 저는 결단을 내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엄마가 결혼 없자는 말에 저도 예비 남편과 일단 상의 후 결정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생각해 볼 것도 없다면서 그냥 여기서 다 취소하면 되는 거라고 하셨고요. 일단 파혼도 당사자끼리 동의를 해야 하는 문제이니 일단 예비 남편에게 연락해서 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물론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라 담담하게 얘기하지는 못했어요. 한종 씨,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아무래도 당신 어머니 때문에 힘들 것 같아.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또 무슨 말 한 거야? 이번엔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상한 요구 하셨어. 예단 없었던 거로 할 테니 더 넓은 집 해달라셨대. 대체 당신 어머니 왜 그러시는 거야? 예비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내가 확실히 다 정리하면
결혼 안 한다는 말 안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글쎄, 당신이 어머니랑 연 끊고 산다고 하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아. 여기서 그만하고 헤어지자.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 그 사람이 울면서 말하더군요. 나는 우리 가족이랑 안 보고 살아도 돼. 네 말대로 연 끊어도 되니까 헤어지지만 말자. 나는 너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며칠만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일주일쯤 후였나 부쩍 헬쑥해진 모습의 그 사람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러더군요. 나 우리 엄마랑 연 끊고 살기로 했어. 오늘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리고 너랑 결혼하는 거 다시 허락받을 거야. 나도 엄마 아빠에게 이골이 난 사람이야. 너한테 말은 못했지만 나 어릴 때부터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냥 네 말대로 연 끊고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 줄래? 조금만 기다려주면 나 믿고 살아가게 해줄게. 나 믿어줘. 그 사람은 저한테 파혼하자는 말 듣고 나서 시모와 엄청 싸웠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자기 엄마 막말과 행동들, 자기가 자라면서 힘들었던 것들, 지금까지 쌓였던 거 다 쏟아냈다고 합니다. 한바탕 다 뒤집어 엎고 고성까지 오가며 난리를 쳤다고 말하는데 한 번도 남편이 소리 지르는 걸 본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그 말이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엄마랑 연 끊고 왔다는 그 사람을 참아내칠 수가 없기도 하고 너무 안쓰러워서 다시 받아주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예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무릎까지 꿇고 결혼 허락 다시 받았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남편과 결혼하겠다 다시 말씀드렸고요. 아빠는 고민하는 얼굴이셨는데 엄마는 끝까지 반대하시더라고요. 부모 자식이라는 게 그렇게 무자르든 연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살아봐야 그걸 알지. 자네 지금이야 내 딸이 좋아서 그런다지만 나중에 자네 엄마 늙고 병들면 그때도 나 몰라라 할 수 있나? 나는 내 딸이 시작을 쉽게 하길 바라네. 인연이 아니라 생각하고 헤어지는 게 좋겠네. 무슨 걱정하시는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제 결심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민경이를 제가 좋아해서 이러는 것도 있지만 저도 제 나름 이유가 있어서 부모 자식 간 절연하겠다 그러는 거니 이해해 주세요. 저 짐도 다 챙겨서 그 집 나왔습니다. 결국 친정 부모님도 제 고집의 고심 끝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며 신랑 성품 인품 하나 보고 허락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둘만 잘 살면 된다고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전 집을 나와버린 남편 때문에 신혼살림을 급하게 준비했고 남편과 결혼 2달 전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그동안 시모가 가만히 있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괴롭힌 건 당연했고요. 전화나 문자로 참 귀찮게 했습니다. 남편하고 한바탕 했으니 저는 오죽했겠습니까? 남편을 구워 삶은 게 저라고 생각하는지 막말도 엄청나게 하셨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희가 지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시모가 찾아오시면서 결국 남편과 시모는 완전히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내가 참다 하도 괘씸해서 이렇게 왔다. 키워준 부모를 내쳐?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니?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부모를 모른 척한다는 게 말이 되니? 나도 이젠 쟤 싫다. 이 결혼 그냥 하지 마. 어머니, 우리 이미 혼인신고했어요. 결혼식은 예정대로 할 거니까 지금이라도 어머니 그동안의 일 민경이한테 사과하시고 결혼식 오시겠다고 하면 혼주석에 앉게 해드릴게요. 그거 아니라면 자꾸 이 사람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뭐? 혼인신고? 네, 그럴 줄 알았다. 너는 귀엽고 부모 자식 영 끊자는 거구나. 엄마랑 동생 평생 안 보고 살겠다 이거니? 엄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는 놈이 생활비까지 끊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엄마는 결국 생활비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결혼하면 생활비 못 드려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결국 보다 못해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소리 그만 지르세요. 귀 아파요, 어머니. 차분히 말해도 모자를 파네 갑자기 찾아오셔서 왜 그러세요? 왜 자꾸 아들 괴롭히시냐고요? 뭐? 귀가 아파? 귀가 아파? 인연이 어디서 남의 귀한 아들을 깨어내고 부모 자식 연을 끊어놔? 하면서 악을 고래고래 쓰시는 겁니다. 남편은 같이 소리 지르면서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는데 시모는 저한테 쌍욕을 하시면서 저를 때릴 기세로 나오시더라고요. 이성적 대화도 불가능하고 감정적으로 아들한테 악쓰고 소리치고 패 죽인다고 쌍욕 시전하시는데 솔직히 이런 정서적 폭력, 학대성 발언을 자식한테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에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안 거지만 신랑한테 물어보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언어폭력 학대받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길길이 날뛰시길래 저도 더 이상 안 참고 같이 언성 높이고 말대답 따박따박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한테 학비도 한 푼 안 대주시고 이날 이때까지 생활비 받아가며 사셨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어머니처럼 뭐 받을 생각 하나도 안 하세요. 오히려 우리 잘 살면 그걸로 된다면서 부모는 원래 자식 다 주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시고요. 근데 어머니 보면 대체 부모라는 거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엄마로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바라기만 하시는 거 저도 이 사람 옆에서 더 이상 못 보겠네요. 저희한테 자식돌이 앞으로 평생 바라지도 말고 보고 살 생각도 마세요. 저 역시 하고 싶었던 말 다 쏟아내고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열받아서 뒤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모, 신랑이 데리고 나갔고요. 한참 후에 올라온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 이런 꼴도 보여서. 엄마는 절대 안 변할 거야. 저렇게 고집 부리는 거 봐. 나는 나중에 자식 낳아도 손주 안 보여줄 거야. 10년이고 20년이고 안 보고 살 거니까 나만 믿어줘.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치근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천륜인데. 시간이 흘러 신랑이 마음이 아프고 저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까 걱정도 되고 안쓰럽기도 했고요. 저야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이지만 남편에게는 엄마니까요.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현명한 건지 많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 난리 전해 들은 친정엄마도 가만히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며 전화도 하기 싫다고 당신 할 말만 장문의 문자로 보내시고 시모 전화번호는 차단하셨다고 하네요. 내용은 요약하자면 두 번 다시 내 딸한테 함부로 언행할 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테니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언행 똑바로 하고 각오하라고. 그쪽 부모가 하는 언행이 같은 부모로서 개탄스럽고 이해가 안 간다며 두 번 다시 무례하게 굴 시에는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일 있은 후 저는 화병이 생겼는지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 표출되지 않는 분노가 저를 찌르는지 분노 조절 장애가 온 듯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상상을 수도 없이 하곤 했습니다. 저도 이런데 남편은 속이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결국 결혼식 날 남편은 혼주석을 비운 채 결혼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많이 없기도 했지만 시누이도 오지 않고 가족들 없이 결혼식을 치르는 게 저도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식 후 2년이 흐른 지금까지 저는 시모와 연락을 아예 안 하고 발길도 안 하고 있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나한테 말 안 하고 따로 연락을 하고 있나 물어본 적도 있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더군요. 시간이 흐르니 그때 화났던 마음도 누그러지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시모와 보고 살 생각은 없었지만 남편에게 넌지시 말한 적은 있습니다. 혹시 내 눈치 보느라 연락 안 하는 거면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당신 어머니 보고 살 생각 솔직히 없지만 당신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 나는 이대로가 좋아. 오히려 결혼 전보다 마음이 훨씬 편한 걸. 당신하고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 행운인 것 같아. 내가 벗어나지 못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에서
당신이 나 구해준 거라 생각해. 그 말 들으면서 참 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이라는 게 벗어나고 싶은 굴레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새삼 어려움 없이 이날 이때까지 살게 해준 친정 부모님께 참 감사하더군요. 남편과 시모가 연 끊고 살게 하는 거, 이게 맞는 걸까 고민 많이 했지만 지금은 후회 안 합니다. 저희 부부의 행복이 우선이니까요. 사랑이란 단어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가족과의 화합도 속해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양가 부모님이 보시는 게 가장 큰 효도라 생각하고요. 부모님도 자식이 잘 살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다 내친 건 다름 아닌 시모 자신이라는 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시모는 지금도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가끔 남편에게 모진 말로 문자를 보내고 있거든요. 아마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리시며 살 것 같네요. 지금은 저한테는 전혀 연락 없고 저 또한 앞으로도 시모와 잘 지낼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제가 현명하게 처신한 건지 어떤 말이든 달게 들을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